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약보합으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이죠.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파산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습니다만 결국 주말 동안 있었던 입찰로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에 인수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미국 주요 은행 3곳이 파산했습니다. 심지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달 파산했던 미국 16위 실리콘밸리 은행보다도 규모가 더 큰 미국 14위 은행입니다. 또한 2008년 3,070억 달러 규모였던 워싱턴 뮤추얼 은행의 파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기도 합니다.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JP모건은 베어 스턴스에 이어 워싱턴 뮤추얼까지 인수하며 은행 위기의 종식을 알림과 동시에 거래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본 은행이 되었습니다. 위기 때 헐값에 나온 은행을 매수하고 나니 이후에 몸집을 키우는 속도에 가속이 붙은 것이죠. 2000년대 초반 미국 1, 2, 3위 은행이었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는 나란히 5천억 달러가 약간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 적극적으로 무너지는 은행을 헐값에 매입한 JP모건이 이후 위기가 끝나자 늘어난 몸집을 이용해 자산 규모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키우면서 현재는 압도적 1위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JP모건은 또다시 가장 큰 승리자로 남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JP모건의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미국의 은행 세력 구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 특정 은행이 모든 미국 예금의 1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물론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침을 어기고 JP모건에게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시켰을 정도로 현재는 발등에 불을 끄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JP모건은 이미 규모가 10%가 넘었었습니다. 미국 전체 예금은 약 17.2조 달러 정도인데요. 1위 은행 JP모건의 자산은 이미 3조 2천억 달러에 달했고 그중 예금은 약 2조 4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이미 10%가 넘는데 거기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1천억 달러 예금을 추가로 넘겨준 것입니다. 정말로 급했던 거죠.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머는 이번 인수로 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작은 규모의 은행들에서는 문제가 이어질 수 있지만 큰 건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반응도 분명했죠. 이번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90%를 넘겼고 채권 수익률도 개장과 동시에 급등했습니다. 경기 위험 약화로 금리 예상치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선방한 것은 주식시장에게 있어서는 금리 예측치가 올라간 악재보다도 일단 은행 위기가 지나가며 경기 위험이 내려간 게 그만큼이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과 암호화폐 같은 상품 시장에는 아닙니다. 상품들은 어차피 현금을 버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보다는 유동성이 중요한데 금리 예상치가 올라감으로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버렸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도 이 소식에 약세를 면치 못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28,000달러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의 일단락으로 금리 예상치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 리스크가 잠시 잠잠해지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얘기했듯 소규모 은행들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언제든 다시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 금융을 실시할 것이고 결국 돈 뿌리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인수에도 JP모건은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500억 달러를 대출받습니다.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데 돈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 자산을 메꿔주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향후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부실 기관이나 부실 기업들을 살리려다 보면 이러한 돈 뿌리기가 불가피해집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금리는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오른 후 결국은 내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이미 달러 약세에 풀베팅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추세를 강하게 가지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하게 돌아서고 나면 약간의 시간차는 있더라도 거의 무조건 그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이번에도 아직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는 금리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향후 몇 달간은 등락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달러가 다시 하락하는 방향으로 시장은 이미
베팅이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하락하면 그에 맞춰 자산시장은 상승하겠죠. 이미 자산시장의 베팅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주요 은행의 파산이라는 아주 상콤한 소식으로 시작한 이번 주는 매우 중대한 이벤트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는 한 주입니다. 일단 당장 수요일 FOMC가 끝나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그 뒤에 이어질 파월의 발언을 소화해야 합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멈추고 지켜볼 생각인지 하는 부분이죠. 평소 명확한 신호는 잘 안 주는 연준이지만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이므로 아마 명확한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 1위 기업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죠. 애플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고 특히 반필수품의 성격을 지닌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판매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을 통해 글로벌 수요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할 것입니다. 시장은 전년 동기보다 수입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분기 실적 시즌에서 S&P 500 기업은 평균적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 3.7%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강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원래 예상은 마이너스 5% 감소였으니까요. 현재까지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 80%가 예상치를 만족시켰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아마도 애플 역시 시장 기대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죠.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그리고 그 물가의 핵심 중 하나가 임금이죠. 지난달에도 임금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PCE 물가는 연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했지만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분기 들어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이게 모두 상승한 임금 덕분이죠. PCE 물가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등을 하는 상황은 결코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겠죠. 따라서 고용이 어느 정도는 약해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향후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와 이번 주 예상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준비된 면면들을 보면 어떤 방향이 되었든 아마 조용히는 끝나지 않을 화려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변동성들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겠지만 멀리서 본다면 잠시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지나는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시야를 항상 멀리해 두시고 가치에 집중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시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 정도는 멀미약을 따로 챙기실 필요조차 없어지실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